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4월 15일입니다. 4월의 딱 중간 날짜인데요.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는 FOMC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죠. FOMC 회의 이후에 3주가 지난 뒤에 보통 FOMC에서 했던 회의 내용을 기록했던 것들을 이렇게 히스토릭 북이죠. 그거에서 공개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거래소인 나스닥에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고 상장하면서 시가총액이 원화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가 파월 의장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 발언으로 좀 하락했지만 거의 시가총액 한 80조를 넘어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카카오가 액면 분할 이후에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5분의 1로 가격이 낮춰지면서 주식수가 많아지는 건데요. 급등 마감했어요. 또 마침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 또 신한금융투자에서 자회사 그런 어떤 플랫폼 가치 자회사들이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오늘 예비 청구 심사가 들어갔거든요. 상장이 돼서 아마 조만간 한 2개월 3개월 내로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런 호재들로 카카오가 오늘 거래 재개되면서 급등 마감했고요. 8월부터 해외 백신 위탁 생산 뭐 이게 정부의 그 이제 TF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발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 이걸로 인해서 시장을 상당히 혼란을 줬는데 자세한 얘기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 아시겠지만 아직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오늘 꼭 알아야 할 탑 뉴스인데요. 일단은 코인베이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31.3% 시초가 대비 폭등 상장을 했고요. 물론 장중에는 더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좀 이슈가 되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기준으로 그죠? 6,000불대인가요? 6,000불대? 6,000불대 초반까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원화는 지금 한 8천만원 좀 올랐었다가 좀 떨어져서 7,800만원, 900만원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원화에 대한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젠 떨어진다. 비트코인 인버스 ETF도 캐나다 이제 그 거래소에 첫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얼마 전에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를 넘었었잖아요. 이 2조 달러가 지금 비슷한 기업이 어디가 있죠? 미국의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2조 달러를 한 1200원이라고 치면은 그죠? 1달러 환율 그냥 가볍게 2400조가 되겠죠? 요거가 지금 어디죠? 우리나라 거래소 최근에 지수가 거의 3000 한 이제 200 와서 요 정도 시가총액을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아직 이거 안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넘었나요? 오늘 제가 자세히 체크를 못했는데 좀 이따 볼게요. 자, 암호화폐 업계의 전환점이 될 거다. 코인베이스 상장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인버스 ETF가 나타나고 파월 의장의 어떤 가격 결정력,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결정력도 안 갖고 있고 근데 금이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대체 자산 뭐 원자재지만 금이라는 게 사실 온스당 얼마 뭐 이렇게 가격 시세가 또 원자재 시장에서 분명히 있지만 비트코인처럼 금의 가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체 자산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고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비트코인당 테슬라 한 대를 또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도 하겠다고 했었고 최근에 소개드렸지만 스타벅스에서 외국 같은 데서는 커피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하겠다. 앱을 연동시켜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규제가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가 통제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니까 비트코인 자체의 존재성에 대해서 부정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규제를 분명히 강화하면서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빠르게 뭔가가 이 대체 자산으로서 코인에 대해서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게 아닌가 중앙은행에서.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 연준에서는 CDBC라고 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만드는 이제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입장에서 이런 코인베이스가 상장하면서 좀 경계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얘기입니다. 자회사 가치 부각, 뭐 액분의 목표가 13만 5천 원. 근데 오늘 이거 신한에서 나왔고요, 리서치에서 커머스 부분도 커머스고, 뭐 모빌리티 지금 택시 운전 기사들이 월정에 뭐 8만 원인가 9만 원 내고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두나무 아시겠지만 뭐 업비트 관련 이제 비트코인 회사죠. 여기에도 지분 투자가 20% 넘게 돼 있고, 뭐 카카오뱅크 오늘 예비 청구 심사 올렸어요. 그래서 모든 자회사들이 고성장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액면 분할로 정지됐던 카카오 거래액의 급등. 오늘 시총 5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총 5위로 올라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시총을 제치면서 정말 카카오, 네이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옛날에 그런 우리가 흔히 알던 뭐 네이버는 포털 업체, 카카오는 그냥 카톡 메신저 이런 업체가 아니라는 거를 정말 성장주의 진짜 근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관련해서는 제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 자회사들과 사업 부분 이런 것들을 영상을 제 채널에 올린 게 있으니 제 채널 구독하시고 카카오로 검색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시장 교란 포인트였습니다. 백영아 백신 도입 총괄 팀장 TF 팀장인데 국내 모 제약사 모라고 했죠. 이게 언론에 나온 기사 제목이고요. 8월부터 얼마 안 남았어요. 4개월 남았는데 해외 백신 위탁 생산 그리고 CMO 하겠다는 거잖아요. 해외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백신 회사가 그죠?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할 거다. 그러면은 결국 위탁 생산이 가능한 뭐 CMO 기업이면 뭐 삼성바이오도 있지만 한미약품, ST팜, 독십자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다가 ST팜은 심지어 장중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쵸? 그랬다가 거의 종가는 거의 뭐 상한가를 다 반납하고 그쵸? 시초가에서 조금 오른 그런 모습으로 끝났는데 공식적으로 ST팜은 너무 주주들의 문의가 많이 와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어요. 제가 채널 토크방에 올려놨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가 빠르게 대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마주로 묶이지 않으려면 그럴 필요도 있었다고 보고요. 뭐 사실 모더나나 하이자 이런 데가 mRNA 방식인데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녹십자도 있고 뭐 ST팜도 있겠지만 ST팜이 저는 궁극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결국 저는 K 방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스크만 쓰고 다니고 통제만 했는데 백신은 지금 미국과의 우호관계 있는 선진국들은 정말 빠르게 접종률 그리고 백신을 가져가는 계약을 다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문제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그죠? 뭐 혈전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도 계속 불명확하고 어떻게 보면은 고령층이나 백신을 맞으려는 그런 그 수요자들한테 좀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자나 모더나 이런 거를 좀 맞고 싶은 사람들도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그런 와중에 결국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발표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교란시켰다. 엊그저께 나왔던 불가리스랑 과연 뭐가 다른가? 정부에서 오히려 이거는 펌프질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좀 잘못했다. K방역만으로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이런 것도 지금에 와서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오늘 잠깐 나고 경기도에 이재명 지사께서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백신을 뭐 공급을 추진하겠다 이런 자 이게 대선을 이제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대선 앞두고서 정말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절대로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어느 쪽을 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를 오늘 이 게시판에 그래서 각각의 이 제약사에 뭐가 나는 아니니 니는 아니니 막 이런 것들 엄청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홈페이지에 부인한 건 ST팜이고 뭐 한미약품 녹식자도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죠? 뭐 심지어는 삼바도 전부 다 좀 아닌 걸로 일단은 약간 부인하는 그런 그런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이게 오늘 시장이 좀 문제를 일으킨 요인이 아닌가. 오히려 제 가치를 천천히 가야 되는 주식시장에서 ST팜 같은 경우는 만약 오늘 상한가에 사신 분은 만약에 상한가 몇 개월 내로 못 가면은
정말 힘드시고 또 손절 나가고 또 그럴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가격 이상을 가야 될지 안 갈지는 주식을 보유하신 분은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알고 계신다기보다 믿고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테마성으로 들어오신 분은 힘든 구간에 들어서는 그런 시세를 내었다는 거죠. 자, HTS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0.38% 강했습니다. 사거래 나흘째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뭐 거의 약보합이었어요. 거래소 17조, 코스닥 13조. 장이 올라가면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장이 떨어지면서 거래 대금이 터짐이 좋지 않다고 했었는데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코스피도 삼각 수렴형 이후에 이 이평선이 점점 5일선이 완전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렸고, 오늘 3200포인트까지 거의 올리는 모습.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개인이 예전처럼 많이 사진 않지만 외국인이 결국 지수를 대형주 위주로 끌어올리면은 개인이 다시 요 전고점을 넘어가면은 따라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기금 오늘 4천억이나 팔았어요. 뭐 자산 배분 비중 좀 올렸다고 하는데 코스닥은 샀죠. 얘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팔 겁니다. 자산 배분 비중 뭐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개인이 코스닥은 많이 샀습니다. 오늘 1350억 샀고요. 연기금이 그래도 소폭이나마 샀다는 거, 그거는 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 철강금속, 철강 쪽 워낙 지금 뭐 가격 이전까지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현대제철, 뭐 포스코 이런 기업들 좋았던 것 같고요. 그죠? 포스코 뭐 고려안도 좋았고, 동국제가 그죠? 현대제철 보합이었네요. 어제 좋았고, 그리고 전기전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강보합 정도였는데, LG전자 이거 제가 마그나와의 합작사에서 애플카 전장 좀 유력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세를 뿜고 있고, 근데 오늘 이슈는 뭐 세탁기 관련해서 미국에서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230억인가요? 엄청난 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오른 걸로 아는데, LG전자가 휴대폰 사업부도 어쨌든 7월에 정리를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실적이 올해 정말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지수는 빠졌는데 제약업종 1.5%나 올랐습니다. 그죠? 이게 뭐였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ST팜, 뭐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정말 이슈되는 종목이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도 지금 러시아, 이쪽은 러시아 스푸트니크랑 또 관계돼 가지고 올랐고, 그죠? 여기 또 상한가 관계네요. 바디텍 베트, 이수앱 지수도 러시아 스푸트니크 뭐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오늘 상한가 같고, 제테마도 그런 백신 소식, 백신 테마.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가 그냥 기본의 어떤 이슈라기보다 바이오 테마에 그 백신 테마에 많이 붙여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많이 버텼고, 나머지 업종들은 좀 안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스템플란트는 이제 오늘 공시를 하나 내는데 사업 부분 분할이 있더라고요. 분할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종목들 볼까요? 삼성전자 뭐 우선주 그냥 뭐 보합이에요. 보합, 그죠? 보합. 현대차 3인방 안 좋았어요. 그죠? LG전자가 압도적으로 좋았고, 대형주 중에 카카오 좀 종가는 좀 밀렸지만 어쨌든 액면 분할 이후에 급등했습니다. 이게 액면 분할 전후로 치면 5를 곱하면 520, 5일은 60만원이죠. 60만원. 제가 연초에 이거 10만원대인가 작년에 뭐 어쨌든 이거 정말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템버거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템버거 종목입니다. 정말로 이게 지금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10만원이 아니 요게 2만원이 6배 지금 올랐어요. 액보는 전이면 이게 12만원이 60만원 됐으니까 템버거 종목에 다가서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클리컬 그냥 그랬고요. 포스코 좋았습니다. 철강 쭉 좋았고, 근데 실적 발표하고 위해서도 하고 나서도 정말 10년 만에 서프라이즈였는데 그렇게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뉴딜 관련주 중에 뭐 상하 프론탱크, 수소 쪽이나 효성 3인방 오랜만에 다 좋았고요. 동아기업이 오늘 신고가 이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LNF도 오늘 10만원 넘었다가 좀 밀렸고요. 에코프로 이런 소재, 동박 이런 쪽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DNC 미디어가 이틀 전에 급등하고 어제 시세를 뿜고 나서 이틀째 조정받는 모습. 웹툰 시장에 대해서 성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한데 단기 급등한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유통조, 대한항공, 하나투어 모두투어 시클리컬 이거 그냥 그랬어요. 헬스케어 어땠습니까? 아까 얘기한 ST팜, 바이넥스, 그죠?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오늘 시즌이 또 이탈리아에 1200억인가 규모 진단키트 수출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단순히 국내에서 늘어나서 이 기업이 다시 오르는 게 아니라 작년에 숫자가 너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거라는 생각보단 정말 코로나 재확산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백신은 백신대로 보급되겠지만 진단키트에 대해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돼서 다시 주가가 숫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 워낙 좋게 나왔죠, 작년에. 그리고 오늘 분할 이슈 있었는데 계속 좀 관심 깊게 보는 종목이고요. IT 반도체 후공정 쪽이나 오늘 장비업체 좀 빠졌는데 또 오른 종목 올랐고요. 테크윙이 어제 실적 정말 그지같이 발표했거든요.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도 30억이 안 나왔어요. 거의 100억을 이상 나왔어야 되는데 시장 컨센은 어쨌든 이게 좀 지연됐던 것들이 2분기부터 오히려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거다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였나요? 지난번 고점 정도까지 갔었을 거예요. 신고가 냈었네요. 그죠? 신고가 이때 이게 후공정 중에 테스트 핸들러 업체 3개 점유율 1위인데 이제는 2분기부터 정말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면 가지 않을까 생각 들고, LB 세미콘 그죠? 좋았습니다. 실리콘웍스 DDI 쇼티지에 대한 거 되게 좋게 지금 계속 시장에서 신고가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실적 대비 여전히 시가총이 지금 얼마 전에 1조 1000억 정도 2000억 정도 때 봤는데 한 3, 4천원 오르긴 했는데 싸다고 생각해요. 다른 장비주나 소재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의 어떤 저금리 상황에서 좀 고밸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의 수급이 일단은 분명히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핸드셋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어요. 반도체는 좋았고, 그리고 5G 관련주들도 오늘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OE솔루션, 서진 시스템 빼고는 약세를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 어땠습니까? 여기가 조금 올라갔네요. 지수는 코스피가 올라갔는데 좀 올라갔어요. 이게 다시 튀면은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결국 이거 데드캣 파운스 이 정도를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날이고요. 연준의 파월 의장은 가상화폐는 투기 수단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게 급등하다가 좀 얼마 못 올라서 얼마 못 올른 건 아니죠. 근데 시가총액 거의 80조를 차지했으니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지금 PER로 치면은 그죠? 80배에서 거의 70배 수준인데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논란으로 삼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한국은행도 오늘 금통위가 있었어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는데 미국의 FOMC 같은 거죠.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는 0.5% 동결 처리했고요. 국내 경제 회복세에 대한 판단도 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불확실성 존재를 언급했고요. 이런 거 보면 연준이 정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마저 따라했어요. 심지어 밤사이 파월 의장이 말했던 뉘앙스로 비트코인에 대한 내재 가치 우려를 표명했다.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 복사본 같아요. 복사본. 자, 배경화 범정부 백신 투입 태스크포스 기네요. 배경화 이분 참 오늘 실수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려고 발표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 입장이나 이게 만약에 8월에 정말 이게 해외 위탁 생산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하이자나 모더나가 아니라 진짜 러시아 스푸트니크 그죠? 해외 백신이잖아. 해외 백신. 그러니까 이게 미국 건지도 몰라요. 영국 건지도 모르고 지금 얀센 거나 아스트라제네카 시장에서 좀 문제돼서 접종 중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예정. 그러니까 국내 CMO를 어쨌든 해가지고 정부에서 나서서 하겠다는데 화이자나 모더나면 또 다행일 것 같은데 이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거든요. ST팜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죠? LNP 이런 플랫폼 전달 기술 이런 것도 있고 mRNA의 특성에 대해서 근데 회사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감부터 해가지고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좀 못한다 직접 공시를 냈어요. 회사가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죠? 어쨌든 주가 변동성이 있었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고요. 하지만 갈 길 갈 수 있는 종목들, 뭐 여기 나온 종목들이 다 훌륭한 저는 제약사고 그런 기업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오늘 같은 급등 시세를 만들면서 테마주를 엮이게 하는 그런 거는 좀 옳지 않지 않나 생각도 들고, 백신 뭐 K방역 다 좋은데 너무 강제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우리나라 사람들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옆에 사람을 신고하는 그런 문화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게 정말 아쉬운 것 같고요. 백신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들어올 생각을 하고, 마스크나 뭐 이런 그런 K방역도 중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 뭐 이런 거 지금 거리두기 4인, 5인이야 뭐 이런, 저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불만 많은데 이런 것도 좀 문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건 제 그냥 생각이니까 혹시 기분 나쁘신 분이 있으면 그러니 해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마이크를 정말 좋은 거를 제 구독자가 선물을 해주셔서 제가 받아서, 사실 이틀 전에 받았는데 오늘 처음 테스트 해봅니다. 음량이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분께 감사함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 이게 캡처보드도 외장형 이런 게 되게 약해서 캡처할 때도 용량이나 되게 뭐 속도 이런 것도 문제 있고, 컴퓨터도 거의 한 10년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정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서 광고 수입도 나중에 있고 그러면은 좋은 시설로 더 나중에 더 훨씬 퀄리티 있는 그런 영상으로 계속 차츰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